자, 이제 2차 함수에서 y는 ax제곱 플러스 q가 이제 추가되어 있는 이제 이런 함수의 형태를 갖다가 이제 한번 배워보겠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전에 배웠었던 내용은 내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개념 확인란을 잠깐 지워봤는데 잠깐 보자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앞전에서 배웠었던 거는 y는 ax제곱 이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봤단 말이지. 근데 이 그래프의 특징에서 잠깐 한번 뭐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점 진화는 이제 a 값이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었고 얘를 이제 a 값이 음수면은 위로 볼록한 이제 포물선이 그려진다라고 했었잖아. 그리고 얘를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0,0으로서 원점 진화는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이제 a 값이 양수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었고 만약에 a 값이 음수다라고 한다면 원점 진화한다고 하는 이런 포물선이 그려진다라고 배웠었던 거지.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넘어서 가지고 우리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이제 플러스 q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단순하게 상수 q밖에 추가가 안 된 꼴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야. 어떤 걸 그 평행 이동한 거냐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이 2차 함수 y는 ax 제곱의 이 그래프 자체를 이제 y축의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해 줬다라고 얘기 좀 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직관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잠깐 여기다 내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자 봐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어. 이거 좀 옮길게. 그리고 포물선이 이렇게 있다 해보자. 포물선 뭐 대충 이렇게 있다 해볼게.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그린 게 y는 ax 제곱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건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라고 해볼게. 아니 뭐냐 약간 좀 이해하기 쉽게 그냥 얘를 그냥 x제곱이라 한번 해볼게. 이렇게 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자 그럼 봐봐. 일단은 이거 없다 생각해봐봐. x제곱만 딱 나 얘기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왜냐면 x제곱 앞에 붙어있는 개수값이 1로서 양수값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이런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1이 붙은 거는 그냥 똑같아. 여기서 보면은 자 봐봐. 1차원적으로 가볼게. 내가 만약에 x값을 0을 넣어봤어. x값 0 넣으면은 함수값 1 나오지. 그래서 여기 찍히게 될 거야. 그지? 그리고 x값이 1을 넣게 되면은 1 더하기 1이 돼갖고 뭐 대충 2 이런 식으로 찍히게 되겠지. 좀 이쪽으로 옮길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x값을 2 넣어봐봐. 2 넣으면은 4 더하기 1 되니까 뭐 대충 한 여기 이런 데 찍히지 않을까 이런데? 그럼 다시 이제 음수값으로 넘어가서 x값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도 어쨌든 1 넣었잖아. 1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2 넣으면은 5 나오지. 똑같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라니까. 내가 지금 그림을 좀 그지같이 그래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건 지울게. 뭐야 이건 지울게.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지금 이런 식으로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됐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내가 그림이 참 그지같이 그려져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좀 보면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을까? 그냥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y축의 방향으로 pq만큼 이동했다라는 거는 그래프적으로 약간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여기선 지금 얘가 얘기하는 게 여기선 q값이 양수값일 때 y축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반대로 얘가 q값이 이번에 음수값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y축의 방향으로 이제 밑에 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아까 이렇게 잠깐만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졌지. 얘가 지금 보면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게 q 방향 밑에 쪽 방향으로 내려갔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갔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알아들어. 그냥 알겠지? 이렇게 밑에 식으로 내려가면 되는 거야. 사실 이거 굳이 이거 지울 필요는 없었겠네. 뭐 어쨌든 그렇다는 내용인 거니까. 그럼 봐봐. 이거를 이제 그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대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수만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를 구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축의 방정식하고 꼭지점의 좌표를 다 구해달라고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제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해달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y는 마삼 x제곱까지 써준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는 그대로 적어주면 돼.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이제 x축의 방향으로 이제 배우는 건데 얘를 봐봐. 만약에 이거 내가 잠깐 지울게. 내가 만약에
이거를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다 해볼게. 이따가 어차피 배울 거야. 한번 미리 한번 배워보자고. 자, 만약에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냐면 최고차수 앞에 붙어있는 이 마이너스 3 있지. 이 마3을 여기까지다 적어. 그 다음에 축의 방향 이동한 것만큼 원래 빼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해졌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아니 왜 아까 전에는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게 이런 식으로 쓰고 그대로 여기다 얘를 더해주자라고 했었고 얘를 갖다가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해달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쓰느냐. 그러니까 이제 봐봐,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는 플러스 2라고 적었고 X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는 마이너스 2라고 적었단 말이지. 왜 그렇게 쓰냐고 하냐면 원래 사실상 얘도 빼주는 게 정석이야. 근데 빼줄 때 원래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Y 빼기 2 이런 식으로 좌변에다가 원래 뺐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이렇게 이항을 된 거지. 이항. 이거 왜 따라와 얘는. 얘가 이제 이항이 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자면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는 무조건 빼주는 게 정석이야 원래는. 그래서 Y축만 이렇게 특이하게 뭐 더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사실상 좌변에서 빼주는 게 맞다 이거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Y축의 방에서 이제 평행 이동된 거고 이 마이너스 2가 우변으로 이항됐기 때문에 더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인 거야. 그래서 헷갈릴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아이고 이거 지우지 말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한 식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얘를 갖다가 이제 이제 이차함수식 얘를 굳이 구한 거고 축의 방정식을 얘기해달래. 자 봐봐,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꼭지점의 좌표 얘기할 수 있겠지. 꼭지점의 좌표. 혹시라도 이 영상 먼저 보기 전에 내가 이차함수 개념 모든 거 다 설명하는 거 영상 본 친구들은 이게 알긴 하겠지만 얘를 갖다가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는 이유가 있거든. 또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 가서 우리가 표준형을 배울 때 그때 한번 보자고. 얘는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0,2라고 얘기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축의 방정식은 이제 꼭지점의 좌표에서 x좌표가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라고 했었지. 이렇게. 자 그러면 미리 한번 얘기를 했어. 그냥 우리가 왜 이걸 보고 바로 꼭지점의 좌표 얘기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가 이 큰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이차함수 이런 그래프를 갖다 얘기하고 있지.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얘를 이제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 그래. 2차 함수의 표준형이라고 한다고. 표준형. 아니 뭐 표준형은 갑자기 왜 뚱딴지 같이 왜 나오냐 하겠지만 우리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적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일반형이고 표준형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게 되는 거는 아니 그러면 왜 표준형을 배우고 일반형을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배우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일반형의 형태 갖고 꼭지점의 좌표나 축의 방정식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초에 꼭지점의 좌표를 못 구하기 때문에 축의 방정식도 덩달아 못 구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못 구하고 이 함수 형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고 축의 방정식이 몇 컴마 몇이다라고를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면 또 여기서 의아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이걸 보고 우리가 바로 구했어 있어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가 사실상 표준형이거든. 왜 표준형이냐면 y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아까 내가 x축의 방향 이동한 거 잠깐 보여주긴 했잖아. 이런 식으로 빼기 0의 전체 제곱이라 써도 상관없긴 하잖아. 어차피 빼기 0은 해주나마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와져 있는 거고 만약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지. 그러면 얘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표준형의 좌표 같은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냐면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이 덩어리가 0이 되게 되는 x값은 p야 지금 보면은. 그치?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일단 p라고 얘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을 그대로 봐주면 되기 때문에 얘에서 이제 p, q가 꼭지점의 좌표가 된다고 얘기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열로 내려가서 보자면 얘가 사실상 약간 우리가 이것만 놓고 봤을 때 0,2 나온다 했었지. 그 이유가 사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x 좌표 값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는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기 때문에 x 좌표 값은 0이 되는 거고 그 da음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그래서 얘는 지금 0,2라고 얘기했을 수가 있게 됐었던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이 꼭지점의 좌표는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되는지를 보기 위한 것도 있긴 있어. 근데 이제 그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꼭지 좌표는 0,2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만 보고 얘 0,2구나를 이제 알 수 있었던 거야. 근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 바꾸지 않다 하더라도 이제 이 X축, X축이 아니라 이거 있지. 얘가 이렇게
x제곱꼴로 그대로 주어져 있으면은 얘는 이제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x 좌표값은 이제 0으로 그대로 고정하면 되고 여기에 상수항은 그대로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얘도 한번 봐주자면 얘는 이제 이 대괄호 안에 적혀있는 이 숫자만큼 우리가 y축의 방향으로 이동해달라는 거니까 y는 3분의 2 x제곱 마사 같은 걸로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자 얘도 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긴 하겠지만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바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지금 보면은 x제곱이라고 그대로 나와있지. 그러니까 얘를 지금 보면은 뭐 x축의 방향을 이동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될 거야. 그래서 0, 그리고 상수항은 그대로 마사니까 0, 마사가 뜨게 된다라는 거고, 추계방정식은 우리가 꼭지점의 좌표 구한 거에서 x좌표가 그대로 버져있기 때문에 x는 0이라고 그대로 얘기해주면 되는 문제인 거였던 거지.